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에 근무하고 있는 최연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이자 교수죠. 예.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요즘 시대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필요한 덕목은 현대인에게 진짜 필요한 덕목은요. 경험이에요. 나쁜 경험은 아니겠죠, 당연히. 좋은 경험이에요. 그거는 어려서부터 쌓아왔어야 돼요. 나이 들어가면서 그 좋은 경험은 돈을 지불해서라도 더 많이 쌓아야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첫 번째가 경험이 좋은 경험이 되는 거고 두 번째가 결국은 그 미래를 그리는 과정이 되는데 상상이에요. 상상이요. 네, 가장 필요한 덕목이 상상인데 제가 볼 때 이 상상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남의 입장이 돼 볼 때 상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내 입장 안에서는 상상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그리는 것뿐인데 남의 입장, 사물 이런 것들 쳐다보면서 저게 왜 저러지 할 때 상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사물을 꿰뚫어보고 보이지 않는 면을 드러내는 그 과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은 자기가 가졌던 그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경험이 올바르지 않으면 올바른 상상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 뭐 정말 책도 많이 읽고 여행도 다니고 친구끼리 얘기하고 웃고 좋은 경험이 내 미래를 그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세 번째 가장 필요한 덕목은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전체를 보는 능력. 잘 보시면요. 그 큰 틀을 보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정말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자꾸 부분에서 멈춰요. 그게 아니라 큰 틀, 큰 맥락에서 볼 때 이게 어떻게 풀려나갈 것인가.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미래를 그리는데 거기에서 전체 큰 틀을 볼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으로 여겨졌지만 앞으로는 별로 쓸모가 없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결국 지금 이 현대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인공지능 시대로 가고 있고 빅데이터 시대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뭘 중시했냐면요. 숫자 같은 거 되게 중시했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게 숫자로 다 드러나니까 이 숫자, 그러니까 시야적인 면에서 내가 본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분석하고 관찰하고 뭐 결과를 내고 이런 걸 했는데 그게 사라져야 돼요.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 잘 아시잖아요. 하얀색 옷을 입은 학생들이 몇 명 있고 검정색 옷을 입은 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거기에서 농구공을 이제 던지게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얀색 옷 입은 애들이 공 던지는 횟수를 세세요예요.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중간에 막 까만색 옷 입은 학생들하고 하얀색 옷 입은 학생들이 서로 공을 던지니까 헷갈리긴 하지만 집중해서 우리는 하얀색 옷 입은 학생들만 보게 되죠. 숫자의 집중을. 네. 그래서 공의 횟수, 패스 횟수 보고 있는데 중간에 고릴라가 쓱 지나갑니다. 중간에 여기도 이렇게 이러고 지나가는데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이. 네. 근데 그 고릴라가 까만색 사람들하고 섞여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못 봐요. 고릴라를 놓쳐요. 하얀색 옷을 집중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보는 걸 제외한 나머지는 자꾸 인간들이 놓쳐요. 그게 이제 유명한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숫자에 집중을 너무 지나치게 하게 되면 주변 이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맥락을 놓치게 될 수 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식을 버려야 돼요. 지식을 버리라고. 뭐 지식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닌데 네. 지식은 사실 앞으로 미래에 되면 인공지능이 다 가져올 거고요. 그거 안 외워도 돼요. 끄집어만 내면 키워드만 주면 알아서 다 나올 거고 지식을 얻으려고 자꾸 하다 보면 그 지식에 몰입돼서 지식으로만 세상을 봐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만 본다는 게 더 문제죠. 남이 아는 지식도 좀 이해해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만 세상을 쳐다보다 보니까 그거를 모르게 되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거나 또는 불편해하거나 답답해하거나 싸우거나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식은 옆에 잠깐 놔두는 거지 내가 필요할 때 쓰는 거지 그거에 몰입하지 말란 뜻입니다. 아까 시야사고 그러니까 시야 너무 보는 것만 시각적인 것만 보지 마라 또는 지식만 보지 마라 이게 두 번째 버려야 될 거고요. 세 번째가 너무 만족하지 마십시오. 만족하지 마라. 일종의 심리학적 용어로 보면 자기 합리화 그게 될 수도 있는데 너무 그냥 중간에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데도 팀원들이 회의를 하고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데 오늘 이 정도로 해. 더 좋은 게 있는데 그러면 다른 의견을 대고 싶어도 뭐 윗사람이 오늘 이 정도로 하자 만족해버리면 더 얘기가 못 나오는 거. 더 좋은 거는 생각하면 할수록 또 나오고 그게 상상이잖아요. 예. 계속 얘기하고 이거 어때? 우와 그거 괜찮았는데 이거 어때? 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자꾸 중간에 타협하고 만족하고 합리화해요. 이제 그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뭐 시야사고, 지식사고 또는 만족사고 이런 거는 그동안에는 중시됐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꼭 버려야 되는 그런 덕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그 능력들, 이렇게 보면 필요한 능력과 이제부터 이제 불필요해지는 능력들,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해지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죠.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미래는 인공지능 시대예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정말 들어오게 돼 있는 건데 제가 이제 통찰지능이라는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인공지능과 통찰지능은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예. 뒷담화. 인공지능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뒷담화가 상상이에요. 기계는 상상을 못합니다. 우리는 제가 왜 저러지를 뒤에서 수근수근대면서 뒷담화하고 그게 올바른 상상으로 넘어가면 그건 성공이죠. 기계는 절대로 못 쫓아오죠. 기계가 맥락을 읽습니까? 맥락 못 읽습니다. 기계는 결과를 중시하는 거고 인간은 통찰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정을 중시하죠. 그래서 과정을 배운 인간이 기계를 누를 수 있고 당연히 기계를 매니퓰레이션 할 수 있는 거지 기계가 인간을 이긴다는 요즘 세오리들은 제가 볼 때는 오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래는 분명히 인공지능 시대가 오는데 그중에 돋보일 거는 누구냐면 인간의 통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통찰의 덕목을 더 길러내고 우리가 준비하고 뭐 연구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어떻게 보면 함정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상상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하기도 쉬울 것 같아서 그런 지금 앞으로 중요해질 능력을 보유한 사람을 내 주변에서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정말 중요한 질문하셨어요. 제가 한 3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요약이에요. 그 요약하는 능력이 뭐냐면요. 이제 사람들한테 발표를 지켜보면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준비한 거를 다 PPT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죠. 글씨 작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막 이것저것 집어넣고 그림까지 집어넣다 보면 뒤에서 보면 하나도 안 보이고 자, 이 발표는 누굴 위한 거죠? 듣는 사람을 위한 건데 본인을 위한 발표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글씨도 간결하고 짧고 요약을 해서 핵심 포인트만 알려주게 하면 그게 능력이 되면서 남을 위한 생각이 되는 남을 생각해 주는 거잖아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였죠. 그분의 프레젠테이션 기억나시죠? 어떡하죠? 글씨 한 줄, 그림 하나. 스티브 잡스는 여러 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딱 한 핵심 포인트 하나를 딱 놓고 그 안에 모든 내용을 다 내포했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함으로써 그냥 그 프레젠테이션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멋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감동받고요. 그거는 요약의 능력이에요. 전체를 하나로, 그러니까 부분들을 모아서 하나로 딱 보는 그 능력들. 이런 사람을 잘 보십시오. 그 요약으로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아주 작은 부분으로 맥락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예. 두 번째로는 아까도 슬쩍 얘기했지만 프레젠테이션은 누굴 위한 거라고요? 듣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고 듣는 사람들이 기뻐할 게 뭔지를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뭘 물어볼지를 미리 생각할 수 있다는 자체가 배려예요. 타인에 대한 생각이죠. 즉 두 번째 덕목은 당연히 이게 보시면 알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너가 어떻게 내 생각을 이렇게 읽었지? 그런 사람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윗사람이고 아랫사람이다. 아랫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어떻게 읽었지? 저를 너무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부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죠. 일을 하는데 미리미리 다 저를 배려해갖고 준비를 다 해놓고 이럴 걸 예상해서 다 해놓는다는 거예요. 또 이 반대로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배려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대단한 능력이죠. 그 사람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결국 남을 배려할 줄 안다는 게 티가 안 납니다. 그 사람은. 특이하게 그 사람한테는 품격이 있어요. 딱 보는 순간 아우라, 우리가 보통 아우라라고 그러죠. 그 아우라를 그냥 느껴요. 제가 지금 설민 대표님께 보고도 아까 미리 좀 얘기를 했을 때 그 아우라를 제가 잠시 느낀 거예요. 정말로 이런 분이구나. 그거는 본인이 내세우려고 해서 내가 척하려고 해갖고 되지 않아요. 그냥 보입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은 늘 세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말이나 태도, 표정으로 그냥 늘 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만 모르지 남들은 다 나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격을 판단해 볼 때 저 친구는 스마트해, 괜찮어, 인성이 따뜻해 이런 걸 느끼면서 아까 얘기한 요약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그 격을 갖춘 사람들을 제 밑에 저랑 같이 데리고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정말 앞으로의 미래가 너무 기대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내가 그런 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혹시 지금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종의 자가 테스트 예, 맞습니다. 그런 거 같잖아요. 글쎄요, 제가 그쪽을 전공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데서 꺼내보자면 왜 발표해 보신 적 있지 않아요? 예.
남들의 반응을 보면 알 것 같아요. 아, 졸고 있는지 눈을 반짝반짝하게 뜨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지 그건 바로 나에 대한 테스트가 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는 남이 보여줍니다. 그걸 읽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아주 뛰어나. 내가 요약을 했는데 요약 잘했다는 칭찬도 들어요. 나는 이미 성공의 길에 들어선 거죠. 결국에 나 스스로 내 생각에 고립돼서 어떠한 결과물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통해서 무언가 결과물을 찾아야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지금 찝어내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이런 통찰 능력이 내가 지금 없다면 약하다면 키울 수 있는 방법과 그거를 좀 조직에서 또 혹은 인간관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를 기억을 하시나요? 예. 거기에 그 남자 주인공이 뭐라 그러죠? 여자 주인공한테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람을 오글거리게 만드는 그 말이 하나 있었어요. 예. 내 안에 너 있다. 아, 기억납니다. 난리가 났었잖아요. 아마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거 잘못됐습니다. 잘못했다고요? 예. 왜냐하면 내 안에 너 있다는 누구 얘기죠? 내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거꾸로 가야 돼요. 너 안에 내가 있다. 즉 너를 알고 싶다면 내가 네 입장이 돼볼래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자꾸 사람들은 내 입장만 생각할 수밖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서는 성공 못해요. 그 상황에 남의 입장이 돼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남의 입장을 보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진심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진심을 받을 수 있지. 그러지 않고 나는 꽁치고 있으면서 남의 마음을 읽고자 하면 남들도 그걸 다 알죠. 아주 제일 대표적인 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도 강의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네 앞에 사람 있지 않니?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봐. 아까 저랑 대표님 만나면서 얘기할 때 잠깐 행복하셨나요? 예. 그러면 제가 성공한 거예요. 되게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저도 설민 대표님으로부터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순간에 받는 순간 이분 나 괜찮아. 서로의 진심이 오고 갔고 남을 그 순간에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면 그 상황은 그 사람은 성공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훈련 없어요. 무지 어려워요. 근데 해보십시오. 어머니를 만족시켜 보시고 아버지를 만족시켜 보시고 팀장님을 한번 만족시켜 보시고 네. 내 아들을 한번 만족시켜 보세요. 진짜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게 훈련이에요. 나 혼자 뭐 막 하는 것보다 인간관계에서 내가 진짜 상대방에게 어떤 만족감을 주는 연습을 해야 내가 나의 통찰 혹은 인간관계에서의 그런 통찰 지능을 키울 수 있다. 네, 바로 그게 답니다. 조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요? 이거예요. 진짜입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맨날 나를 내려놔야 될 수도 있는데 남에게 베풀고 내가 손해 볼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아시잖아요. 그게 다 제 이득으로 돌아옵니다. 이 경험을 많이 하실수록 그분은 어느 날 큰 바위 얼굴이 돼 있는 거죠. 가끔 이런 일도 있어요. 진짜로 나는 순수하고 나이브한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나 혼자 생각인지 모든 사람의 생각인지만 한 번만 물어봐주면 이거는 내가 그래 당하고 말지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팀장님이 좀 괴팍하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고 자기 이득만 취한 사람이면 남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고 잠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는 거죠. 그게 제가 행복해지는 방법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지식 얘기를 아까 했는데 지식은 우리가 암기하려고 하고 외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연구하고 금세 잊어버리죠. 지식은 잊힙니다. 그런데요. 내가 한번 깨우친 통찰은 평생 갑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깨우친 순간 과거로 못 돌아가요. 내가 발전을 하게 되는 거지. 지식보다 통찰을 우리는 자꾸 길러야 됩니다. 그 훈련도 해야 되고요. 외우는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과거로부터 나를 상상해내고 미래를 그리고 하는 이 과정을 깨우칠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오늘 최현호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의 중요한 통찰 지능을 키우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통찰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결국에 나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찰 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